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17회 시작할게요. 이번 주제는요 18회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고심해서 2회차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 어떠세요? 너무 거창한가요? 저 사람 글쓰기 너무 좋아해서 우리를 이런 말로 한번 꼬드겨 보겠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글쓰기를 하면서 뭘 놀라운 힘까지 있을까? 삶이 바뀌어? 그냥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 글쓰기를 필요로 하는 내가 너무 많은데, 나는 글이 잘 안 써지니까 글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7회, 18회에 걸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나 정말 글 쓰고 싶다. 글을 습관적으로 쓰면서 꾸준히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용솟음 치실 겁니다. 글쓰기의 놀라운 힘. 첫 번째는 바로 기억력 향상입니다. 기억력이 약했을 때, 또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고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가요? 그렇죠. 속상하죠. 자괴감이 들고,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글로 쓰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봐. 나는 좋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 그것은 그 영화나 내용이나 내가 겪었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어휘의 문제 이전에 기억의 문제가 있어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린 다시 어때진다? 속상해져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기록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멋진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두 장이라도 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나중엔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쓰기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기록해두지 않으면요. 자,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을 했을 때요, 팩트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의 어떤 총합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지식이 남나요? 지식이 남으려면 그 전에 또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 사전 정보가 있거나 이전에 갔다 온 여행이거나 하면 그 가이드 얘기를 듣거나 조금만 내가 시야가 넓어지면 그 지식들이 다 내게 됩니다. 또는 어떤 A 작가의 작품을 내가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신작이 나왔어요. 금방 읽어요. 문맥이라든가 그 작가의 문제의식 스타일 같은 거 금방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의 책도 전혀 안 읽어봤고 완전히 새로운 여행지에다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 보면 이 지식이 쌓일 여유가 없어요. 미리 베이스가 되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 남는 건 뭘까요? 감정밖에 안 남아요. 감흥과 감정. 신났다, 지루했다, 너무 좋았다. 이 감정들은 어때요? 요동을 치죠. 이때는 이랬지만 저 때는 또 저렇습니다. 결국 어때요? 쉽게 사라집니다. 굉장히 쉽게 휘발돼요. 그러면 또 어때요? 우리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또 속상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어때요? 전체적인 삶의 자긍심마저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나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들, 이 경험들의 감정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유효한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빨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글쓰기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괜찮아요.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되고 나만 아는 암호 같은 글쓰기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쓸 수만 있다면, 쓰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부족했던 기억력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씩 서서히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재정리가 되고 우리 안의 인식에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선명해져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약해서 길눈이 어두워서 아는 것들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저는 정말 열심히 기록했어요. 지금도 수시로 기록을 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불안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두렵지 않고 내가 했던 경험들을 글로 쓸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제가 조금씩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 첫 번째는 바로 기억력 향상입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는 바로 관찰력 향상입니다. 관찰력이 좋아지면 우리 삶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요, 어떤 작가의 책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기억했지?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몇 권의 자서전이 있는데 그런 자서전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자괴감이 느껴져요. 나도 이런 유년 시절이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물과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다 관찰했을까? 관찰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과 마찬가지로 보다 꼼꼼하게 정밀하게 정성 들여서 보기 위한 그런 노력들 하에서 관찰력이라는 것은 좋아집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관찰력이라는 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관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그 글감이 내가 만족스러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내게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서 더 꼼꼼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글쓰기의 글감이나 디테일이 정말 좋아져요. 우리가 흔히 어떤 글을 볼 때 되게 생생해요. 내가 여기 다녀온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쓰셨어요? 진짜 부러워요. 생생한 묘사는 어디서 옵니까? 막 천부적인 자질에서 오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곳을 정성 들여서 응시하는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것들을 덜 놓치게 되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측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삶의 만족도와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 글쓰기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좋아지는데 지름길을 찾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글을 쓰시려면 관찰을 잘해야 되지만 관찰을 잘함으로써 글쓰기의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7회 마지막은요, 바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문제예요. 설득력 향상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요, 남편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논리적이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그래서 남편하고 싸울 때 제가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고 글을 쓰려고 하는 거냐, 남편하고 말싸움에서 제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웃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글쓰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본인은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은 있는데 자기 남편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기형 글쓰기 말고 보다 컴팩트하고 논리적으로 개요가 잘 짜져 있는 이런 글을 쓰려고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TV방송에 나갔을 때 어떤 여대생을 취재했는데 그 여대생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 남자친구는 되게 똑똑해요. 뭐 모든 분야의 지식도 진짜 많고 아는 게 진짜 많아. 말을 할 때 막 지식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난 다 모르는 배경 지식이니까 그냥 그래 대단하다 얘기하고 나면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너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갈등을 못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감정의 응어리가 쌓이겠죠. 언젠가는 그게 한이 돼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나에게 부족했던 설득력이라는 부분이
한없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자, 글이라는 거는 뭐예요? 말이 되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제스처와 표정 모든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죄송해요.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이 되겠지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조사 하나, 마침표 하나, 문단 하나 이런 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상한 뜻으로 이해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되게 꼼꼼하고 신중해지고 설득력을 갖게 하려고 자기 주장의 근거나 배경 이런 사유 같은 것들을 다 채워넣게 돼 있어요. 빈틈이 있는 글은 논리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글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앞뒤가 좀 빈 것 같지? 이렇게 읽다가 좀 이렇게 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빈틈을 채워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 빈틈이 딱 채워져야 앞뒤가 꽉 들어맞거든요. 그런 설득력 있는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차후에 여러 컨텐츠로 뭐 논리적 글쓰기나 서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설득력과 논리, 다른 사람을 공감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려면 반드시 글쓰기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게 됩니다. 글을 썼을 때 앞뒤가 맞지 않거나 논리나 설득력이 부족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구나. 누군가 읽어도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꼼꼼하게 쓰고 앞뒤를 맞게끔 쓰고 앞뒤를 바꾸고 문단을 재구성하고 인용을 더 넣고 하면서 내 글의 부족한 설득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득력 연습을 하다 보면 사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과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고 나를 쉽게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쓰기인데 왜 하지 않고 계신가요? 당장 블로그나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손일기장을 쓰시고 꾸준히 글쓰기를 하신다면 정말 이번 17회에 타이틀처럼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눌러주세요. 18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